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역시 이불을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현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오픈 스튜디오인데 혹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배경 뒤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딴 때보다 되게 많아요. 혹시 못 보셨나? 예, 막 지금 와요. 그저 막 애들도 다니고 계속 많이 다녀요. 유모차 끌고.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좀만 가면은 윤중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벚꽃들 보러 지금, 예, 시민들이 많이 이제 나오셨네. 예. 아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봄 맞네요. 와, 꽃들 피고 시민들이 이렇게 벚꽃 축제, 벚꽃 때문에 보러 많이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유모차 끌고 어떤 가족이 가는데 보면서 야 진짜 일찍 서두르셨겠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려면.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꽃 구경들 하십시오. 특히나 벚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다음 주만 돼도 아마 벚꽃이 확 좀 틀릴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마 제일 피크일 것 같으니까 1년에 딱 요맘때잖아요 벚꽃,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좀 움직이세요. 집에 있어 뭐합니까? 움직이십시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1-1023,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선 누구세요? 텔레비전 보고 지금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고. 도시가 어디냐고. 서울이냐고, 부산이냐고, 인천이냐고. 부평이에요. 아 부평이세요? 그래요. 성함이 아, 그냥 성만 되세요. 예, 김가예요. 예? 김이요? 김 여사님. 그래요. 우리 김 여사님 연세가 50대 중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은? 주식 경영은 오란데 일하며 하며 말며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투자해도 계속 까먹고 있어요. 이제까지 한 7천 아 정도 그러셨구나. 까먹고 예. 그래요. 속상해가지고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요 유유제약 유유제약 매수가 얼마요? 13,450원이에요. 비중은? 10%고 예. 그리고 푸른 기술도 있어요. 매수가 얼마요? 10,000원이에요. 비중은요? 30%. 얼마요? 30%. 예. 그리고 제시스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매수가 얼마요? 그거 매수가 얼마더라? 그거 6,000원이에요. 6,000원이요? 6,000원? 체시스가 6,000원은 간 적이 없는데 최고가 4,000원 찍고 내려왔는데. 아니야. 6,000원이 아니고 잠깐만요. 예. 예. 비중은 몇 프로예요? 비중은 20%예요. 그것도. 20%요? 예. 예. 아, 그래요. 체시스 매수 가격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예. 3,800원이에요. 거의 최고점이구나. 네. 아, 그 볼륨을 아예 안 나오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전화에만 의존해 주세요. TV 볼륨을 아예 줄이시고요. 예. 알았어요. 예, 그래요. 50대 중반 했다. 그래요, 김 여사님. 지금 주식하신 지 뭐 그러고 일 다니시고 했으면서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종목 자체가 네. 죄송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종목 자체가 우리 김 여사님이 상대할 종목들이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예, 종목 자체가 김 여사님,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 여사님 뭐 이렇게 좀 해보면 대충 이게 우리가 흔히 액면가라 그러는데 액면가가 나와요, 딱. 근데 아, 그래요? 대충 딱 느껴지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운전면허 막 딴 사람한테는 최고 속도 한 60, 70km 정도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거고, 그죠? 예. 스포츠 레이서 경주하는 사람들한테는 300km를 내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운전면허 막 딴 사람한테 300km 내라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차, 사고 나서. 왜?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 여사님이 쉽게 말해서 지금 김 여사님이 갖고 있는 포트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 종목들이 거의 다 김 여사님이 감내하기 어려운 종목들이에요. 아, 김 여사님은 죄송한데 예. 제가 아까 일부 혹시 보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수익성 안전성을 얘기했는데 김 여사님 지금 네. 김 여사님은 수익이라는 거하고 안전이라는 거하고 안정성하고 네. 이 두 개 중에 김 여사님은 지금 수익성을 조금 더 추구하셔야 되는 스타일이세요. 아,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을. 죄송해요. 수익이 아니라 안전성을. 예. 근데- 저도 안전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래.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은 안전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종목군 자체가. 예, 예. 차라리 안전을 택하시려면 그냥 제일 편하게 예를 네. 들어서 대형주 중에 방송 이렇게 저희 방송 자주 보시고 하면 대형주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대형주 상담할 때 봐서 저건 좀 안전할 것 같네. 차라리 이런 애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안정성은. 지금 지금 김 여사님은 이렇게 포트 가져가다가는요. 지금 7천까지 지금 깨먹으셨다 그랬는데 7천이 아니라 더한 금액 깨드시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아, 그렇죠. 예. 한 3, 4개월간에 2천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보면 이 포트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지금 돈 까먹는 거는 더 까먹는 거는요. 시간 문제거든요. 예, 버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하나 뭐 유유제약, 체시스, 푸른기술 이걸 지금 상담해 드리는 게 지금 죄송한데 우리 김 여사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거 상담해서 뭐 이 종목 이래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관련 회사인데요. 요번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걔네 한번 작년에 주가 한번 쉽게 말해서 이런 거 뭐 작년에 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가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하고 해먹고 그다음 하다가 요즘 밀렸네요. 그럼 이거 네. 다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 정치술 해가지고 김무성이 있잖아요. 예,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뭐 요번에 혹시 엊그저께인가 기사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정치인 선거 테마 관련주 요번에 네. 뭐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그 정부 부처에서 발표했죠. 선거 테마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어, 그러니까 선거 테마 가지고 해 먹는 놈 있으면 그 놈 추적해서 계좌 까고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예 대놓고 먼저 그래도- 선전포고한 거예요. 정권 회사에 있는 분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 테마주가 글쎄요 뭐 지금 또 한번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잡힐지 안 잡힐지 전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일단 정부에서도 일단 으름장은 난 거예요. 그죠? 예. 예, 선거 테마 요번에 또 해먹으면 내가 잡을 테니까 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먼저 잡겠다고 으름장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 음주운전 단속하겠다고 으름장 놓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단속도 좀 세게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선거 테마가 딴 때보다 좋겠나?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약간씩 움직이려고는 하곤 하지만 지금 이제 4.13 총선까지 이제 한 열흘 남았어요. 열흘 정도. 근데 지금 딴 때보다 지금 선거 테마들 조용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지금 여러분들 뭐 올해 다른 때 같았으면 난리 법석을 치는데 예. 그리고 요번에 선거 테마가 저는 죄송한데 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 그렇게까지 요번에
지금 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요번만큼 선거 진짜 속된 말로 지금 총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이거 뭐 이렇게 흘러가냐. 예, 막 예.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금 막 지금 속된 말로 우리가 골 때린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시민들이 막 그러면서 뉴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막 부각돼가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선거 테마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요번 총선이. 그래서 거기에 더군다나 포인트 맞추는데 별로 지금 주식에 대한 어떤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테마나 보고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 깨우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김 여사님 체시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좀 그냥 바로 반등 조금만 하면은 그냥 털고 나오세요. 2천 뭐 한 7, 800원만 돼도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포트르는 그리고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10,000원에 30%인데요. 이거 갖고 가시는 거 저 반대할게요. 이거 나중에 그래요? 오르더라도 저거 이거 아니거든요. 좀 우리 김 여사님한테 어울리는 종목군과 어울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푸른 기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그냥 매수가에서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유의제약은 1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뭐 요번에 강의 갔을 때 오늘도 뭐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여기서 나온 김에 여러분들 한테 그냥 제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제약주들이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할 겁니다. 1, 4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제약주들 실적 미스나는 제약주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제약주 전반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제약주에 대한 생각이 이번 실적 발표 날 때 실적 미스 나는지 안 나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만약에 실적 미스 나는 종목들 갖고 계시면 아마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게 시장에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 함부로 지금 들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제약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무슨 제약주의 지금 제일 대표적인 무슨 뭐 한미약품이니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한미약품이 이런 것들 지금 뭐 종근당도 제가 뭐 좋긴 좋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뚫고 나간 게 아니에요.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반등 들어오는 거고 한미약품도 보세요. 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뚫어낸 게 아니에요. 상승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꾸 제약주가 상승같이들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제약주 상승. 지금 제약주를 상승한 거 없어요. 무슨 상승을 해요? 올라갔던 거 지금 빠진 거 약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제일 대표적인 한미약품 옆으로 흐르고 있는 이 정도지 무슨 제약주가 뭐 이렇게 뭐 무슨 상승을 했습니까? 뭐 이런 상승을 했습니까? 지금 올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보면 뭐 제약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 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어쩌다 듣면 무슨 제약주 막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말해 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똑똑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대표적인 회사들이에요, 제약주에 지금. 한미약품 뭐 종근당. 보세요, 오른 거, 빠진 거 지금 약간 회복시킨 정도잖아요. 이게 무슨 상승을 갔습니까, 지금이. 이 조정 이후에 뭐 상승? 글쎄요. 이제부터 생각이 갈리는 거죠. 조정 이후에 상승 간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니다. 조정 이후에 상승 아니다. 전 그렇게 보는 거고. 뭐 누가 맞을지는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뭐 제가 틀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실력이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 생각이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히나 제약주들 함부로 접근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의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으로 지금 힘들게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분위기 이상하게 타버리면 골 때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 라인 12,000원 드리는데 전 그냥 이 가격에서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김 여사님.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월요일에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김 여사님이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김 여사님 좀 실력을 좀 더 키우시고 안정성 위주의 종목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성을 노리시기에는 아직 죄송한데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 위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 여기까지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믿는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부산을 갑니다. 부산, 예, 부산일보 10층 강당, 예,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예, 동구에 있는 부산역 근처에 있죠. 예, 2시부터 가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예, 수원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역시 예, 수원을 갑니다. 상공회의소 지할지 강당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강의를 가면 그걸 느껴요. 뭐냐면 저의 강의를 오는 사람들은 좀 호불호가 갈려요. 뭐냐? 막 종목 이런 분들은 잘 솔직히 안 오세요. 왜냐? 제 강의 워낙 방송하는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숲을 보려는 분들 그런 거 어떤 거시 경제 상황을 돌아가서 앞으로 경제 흐름을 예측하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요즘 좀 강의하기가 더 편해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서 계속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 계속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도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하시죠. 알겠는데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가 되고 실력이 어느 정도 같이 쫓아가야 돼요. 근데 실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욕심들은 많으시고 그런 경우에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같은 경우 글쎄 뭐 아까 제약주 단도직입적으로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 아마 방송하는 사람 중에 없을 거예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많이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자기만의 자기 생각에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없이 그냥 흐름대로 쫓아가다가 빠지니까 갑자기 말 바꾸고 올라가면 갑자기 또 말 바꾸고 제약주 올라가면은 맞아요. 제약주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올해 계속 올라간다. 그럼 전 뭐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저 알아요. 저 뭐 바보입니까? 알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리든 맞든 간에 전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논리를 계속 방송에서 펼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야지 자꾸 공부가 되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맞고 틀리고 뭐 점쟁이가 아니 뭐 점쟁이도 요즘 그렇게 틀릴 겁니다. 어떻게 다 맞춥니까? 물론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고 맞는데 자기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약주 가다가 만약에 진짜 제 말대로 밀렸어. 이제 하반기에. 저는 보세요 여러분 제약주 밀렸죠. 제 말 안 믿은 사람 쌤통이다. 제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손실 나면 제가 뭐가 좋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들 손실 나면 저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르든 빠지건 간에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뭐 제약주 초치려는 것도 아니고 전 제 생각이 틀려서 제약주 갖고 계신 개인분들 많이 먹으면 전 오히려 개망신 당하지만 그분들 돈 많이 벌면 좋아요. 진짜. 그런데 자꾸 주식을 어떤 식으로 봐야지 흐름 뭐 이렇게 하면서 차트 보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자기만의 어떤 시점에서 냉철하게 보자.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방송 그러려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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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서울 사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박민수요. 박민수님. 네네. 예, 민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4입니다. 그래요. 젊으신 것 네네. 같았어. 주식 경력은? 감사합니다. 저 주식한 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래되셨네. 젊은 친구가. 그래요. 우리 민수님. 민수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틈틈이 뭐 좀 이거저거 찾아보고 노력은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희 방송은 좀 보셨어요? 올해? 한 지금 본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요?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방송에서 좀 이 공부하는 거에 모티브를 좀 많이 얻으세요? 힌트나 이런 거 가끔씩? 좀 사업의 내용에 대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제 뭐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좋아요. 가지고 좀 시황 이런 건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좀 많이 공부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민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그 캠시스라는 종목 캠시스 들고 매수가 있고요. 얼마요? 매수가 3,000원이고 비중 40%입니다. 예. 또 그리고 저희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가지고 예. 있고
매수가. 매수가 3,300원에 비중 20%고요. 네. 그리고 다원시스라는 종목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캠시스를 40%나 사셨네요? 예, 이거를 들고 있는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일단은 잘하신 거야. 어찌 됐건 간에. 이거. 아, 그런가요? 근데 보통 비중이 한 40% 넘게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거를 승부수로 띄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네네. 우리 민수님은. 근데 이거를 승부수로 띄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그때 당시 1년 반 전에 들어갔을 때 시총이 1,000억 미만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핸드폰 카메라 모듈이랑 블랙박스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핸드폰 카메라 모듈 사업만 해도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 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었고, 네네.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는 일단 저평가다. 물론 뭐 차익금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저평가가 아닐까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들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갑자기 무슨 뭐 전기차 진출한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제 계산 범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기존 영업 가치를 보고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랬구나. 예. 네. 혹시 네.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있을 때 네. 아마 저하고 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그때 군대 있을 때 그러신지 몰랐는데 이제 네. 저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때는 네네. 그 속된 말로 뭐 백 같은 것도 많이 작용하고 그랬어요. 군대가 옛날이라서. 그런데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뺄 때 뭐 좋은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군대 뭐 이렇게 뺀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솔직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빼야 되는 애가 100번이야, 군번이. 그럼 네. 얘 하나만 빼면은 의심받으니까 98번부터 예를 들어서 102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빼요.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좋은 데로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진짜 줄 잘 섰다. 그래서 그런 네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진짜 어영부영 줄 잘 쓴 것 같이 제가 봤을 네. 때 캠시스로 지금 우리 민수님 먹은 건 어영부영 줄 서서 먹은 거야.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캠시스 계속 조용하던 애가 올 1월에 갑자기 떴잖아요. 예, 예, 예. 왜 뜬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때문에 떴잖아.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근데 왜냐면 이 카메라 모듈 쪽을 보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1년 만에 들어는 갈 수 있는데 솔직히 네. 근데 잘못 들어가신 건 맞아요. 왜 그러냐? 얘네 카메라 모듈의 주 매출처가 어디예요? 삼성전자잖아. 그죠? 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고전하잖아요. 네네. 갤럭시 S7 나왔잖아. 예. 지금 뭐 센세이션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더라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근데 왜 제 주변에는 갤럭시 S7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일까? 그렇네요. 다 근데 여기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물론 최신 폰에도 들어가는데 저희 그 아이들 폰이나 이런 쪽에도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매출처고 삼성전자가 이쪽에 이런 갤럭시 S7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계속. 그런데 네네.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에 갤럭시 S7 쓰는 사람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아, 예. 예, 평소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전에 갤럭시 S 뭐 5니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팔린 거 진짜. 그런 거 네네. 했을 때는 지금쯤이면 벌써 꽤 많이 보여야 돼요, 제 주변에. 근데 네. 바꾼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뭐 회사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와닿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찾으라 그러잖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전 솔직히 안 와닿더라고. 그러니 당연히 휴대폰 쪽에 카메라 모듈 주로 만드는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 고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아질 거라고도 보지 않아요. 그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실적 보면 알겠지만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셨다 그랬죠? 캠시스 네. 4분기에 적자 전환한 거 아시죠? 작년 4분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자 증가했던 주로 이유가 네. R&D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매출도 네네네. 줄었어요.
이거 안 보셨죠? 4분기의 매출도 확 줄었어요. 다른 거 비용이 잡혀서 영업이익 잡혔다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건 수긍을 할게요. 대신 4분기의 매출이 확 준 거는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이것도 좋은 건데 확 줄었을까요? 그럼 작년은 아니다. 작년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매출 좋았어요. 그렇지도 않네요. 네. 그죠? 네. 바로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네. 카메라 모듈로 이 회사를 설명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줄 잘 서서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게 이거예요. 전기차 부분이라서 이제 네. 전기차 얘네가 뭐 했어요? 작년 12월인가에 그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 지금 네. 저기 뭐야 그 콘인가요? 맞나요? 예, 좀 신기한 게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네. 이 코니 자동차가 지금 캠이 22% 들어와서 자본금이 투자금이 11억이면 자본금이 한 55억 정도 되는 회사라 네. 치고요. 네네. 여기가 지금 그 중국 쪽 회사랑 네. 그 조인트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쪽에서는 뭐 1,1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코니 자동차는 600억 정도를 무상 현물 출자한다고 지금 뭐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50억짜리 회사가 600억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물 출자한다. 사실 이런 내용도 좀 되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건 또 고급 질문인데 현물 출자할 네. 때 보통 보면요 자본금이 작아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런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실은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릴 때 네. 돈 많은데 분명 이 사람은 뭐 한 1,000억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런데 네네. 회사 자본금은 얼마든지 뭐 한 5억, 10억짜리 회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난 한 몇천억 재산이 있으니까 나는 자본금도 한 몇백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네. 아시죠? 그런데 자본금은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진짜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천억의 자금 여력이 있어. 그럼 그 회사는 5억짜리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어때요? 뭘 네. 투자하거나 뭘 할 때 진짜 뭐 100억, 200억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게 꼭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 작은 회사가 뭐 현물 출자한다 뭐 한다 이럴 때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는 전혀 사기야라고도 말은 못 해요. 네. 이거는 진짜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아시겠죠? 나름 뭐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지금 뭐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도 나오대요. 뭐 이 중국 쪽 관련들로 해가지고 일단은 뻥튀기로 네. 딱 튀겨도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네네. 근데 중국 쪽이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중국 쪽에 황당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 중국은 뭐 공장에 이렇게 막 물건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막 재고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재고가 잡혀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건이 지금 저기 저 중국 끝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저 끝쪽에서 오고 있어. 그러니까 네. 결국 한 달, 두 달 뒤에 올 거라는 거야. 아. 근데 워낙 땅이 크니까 오고 있는 건데 어차피 한 달 뒤에 확실히 올 건데 무슨 지금 재고 잡아놓은 게 뭐 잘못됐냐? 여기 없으면 없는 거냐? 네. 그런 식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면 황당하죠. 황당하죠.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할 때 그래서 중국 기업들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진짜 황당한 거 중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인트 벤처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래서 결론! 제 이반장 생각! 여기서 40% 했는데 어영부영 줄 잘 서서 먹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자. 아시겠죠? 예.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짧게.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전기차 업체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배터리 팩이라는 거를 개발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배터리 팩이요. 궁금해서. 생각보다 기술 장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NCA 계열 뭐 NCM 계열 뭐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배터리 팩이 결국은 그거 아시죠? 그 NCM 뭐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지금 주로 나오는 삼성 SDI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계열들은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원통형 같은 거야. 전기 배터리를 쓸 때.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좀 많이 틀린 게, 근데 LG화학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그 비닐팩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구간 안에 전기 배터리 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같은 구간 안에 만약에 이렇게 딱 원통형이 돼 있어. 그럼 그 공간이 비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한 공간에 50개밖에 못 넣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팩 같은 거야. 그러면 어때요? 공간이 남겠어요? 안 남지. 막 차곡차곡 막 해가지고 공간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원통형이나 이런 거보다 어때요?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그 배터리팩이 대신 뭐야? 이런 거보다 잘 찢기거나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부드러우면 그지. 그런데 네네. 찢기거나 이러면 그게 새면 큰일 나잖아. 네네. 그게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없지 않아요. 좀 있긴 있어. 없지는 않은 거. 예,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거에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가위비 내나요? 공부시켜드리려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 대원화성이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3,300원 20%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요 정도 비중에 요 정도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인데 요것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뭐 다운시스는 저는 이게 올라오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원시스는 봐가지고 종목 교체를 좀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님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공부도 막 시켜드리고 하잖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시키면서 같이 한번 주식시장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 사는 남경묵입니다. 예, 남 선생님, 우리 남 선생님 연세는 한 70대 정도 되셨나요? 70대도 넘었어요. 아, 80대? 네. 어우, 근데 너무 정정하시다. 와, 대단하세요. 와. 저기 주식은 몇 년 하셨어요? 한 5년 됐어요. 5년. 네. 그래요. 이야. 이거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비코전자 매수가는요? 30% 예. 매수가는 6,400원.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죠? 아비코전자. 아니 근데 아유 뭐 우리 남 선생님 워낙 정정하셔서 제가 우리 남 선생님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이런 아비코전자 하시기에는 그래도 예 우리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조금 너무 그 다이나믹해서 조금 힘드시지 않나요? 아, 근데요. 잘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서 그걸 산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지인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게 원 사기는 6,900원에 사가지고 예. 그냥 물타기 해가지고선 6,400원이 됐어요. 그렇구나. 혹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잘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는 아세요? 싹도 몰라요. 아 지금도 몰라요? 네. 그럼 어떻게 이 반장이 지금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쉽게? 네.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쁜 분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리지 우리 선생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럼 그렇죠. 그럼 좀 더 덜 불안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이 아비코전자라는 게 인덕터를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인덕터하고 이게 그 고속 저항기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인덕터 아니면 되게 어렵죠. 인덕터 되게 어렵게 들리죠. 인덕터가 뭐냐면 시그널 인덕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전선 있죠. 선. 네. 전선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선 같은데 이렇게 코일 감아요.
그거 아시죠? 코일 같은 거 감잖아요. 그 코일 감는 그거를 인덕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걸 근데 왜 감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인덕터라는 걸 왜 이거 하나 하면 이 선을 왜 코일로 감냐면 이게 보면 전류라는 게 항상 일정치가 않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전류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리죠. 그리고 전류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은 어때요? 그 전류가 끊기는, 그래가지고 작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인덕터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전력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인덕터예요. 의외로 되게 필요하죠. 이제 아셨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인덕터라는 거하고 저항기라는 게 이 회사께 주로 어디 많이 쓰였냐면 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 스마트폰이 주로 고가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나가는 회사로 이 회사가 유명한 회사였어요. 아비코전자가.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많이 팔려요? 안 팔려요? 생각보다 우리 국산 특히 스마트폰. 요즘 많이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워낙 이 회사는 볼품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주가가 1월달, 2월달, 3월달 들어와서 주가가 좀씩 오르죠. 이게 왜 오를까요? 이게 왜 오를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요. 얘네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워낙은 스마트폰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자동차 쪽 있죠. 자동차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런 데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이 멈추면은 성장의 열쇠가 없으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잘 못 가요. 올라가진 못해요. 떨어지진 않아도. 떨어지더라도 회복력은 있더라도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하긴 어려워. 그런데 얘네는 요번에 워낙 스마트폰 쪽에 많이 넣고 있다가 자동차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시장 개척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봉을 한번 보면요. 이 회사 주봉이에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거 횡보 잘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 그 실적 한번 가서 볼게요. 이 회사 적자나 확 뭐 이렇게 매출이 확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자도 안 나요. 계속 꾸준하게 그래도 영업이익 유지 잘 시키고 있고 매출도 그렇게 급격한 변동이 없이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근 한 3, 4년, 최근 한 5년이었네? 한 5년 동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횡보 정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성장의 열쇠를 나름대로 자동차 쪽에서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회사 주가가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해서 만약에 요번에 주봉으로 따졌을 때 이 7,000원 초반대 보이시나요? 7,000원 중반대 한 7,000원 4,500원? 이거를 뚫고 나가면 얘는 의미 있는 주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요번에 뭐 한 7,000원 근방에서 맞고 떨어지고 또 막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직 이 횡보를 뚫을 만큼의 힘은 아직까지는 그 자동차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때는 주식을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그런 대로 이 자동차 이런 쪽에 모멘텀이 먹힌다 그래서 점점 뚫고 나간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셔도 돼요. 왜? 횡보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려우세요? 아니, 잘 알았습니다. 예, 워낙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돼. 우리 남 선생님.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기 잘 참고하시고 남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이제 환절기 환절기 의외로 또 우리 노인분들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기 안 걸리시게 바깥 활동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시래요. 운동하시면서 그래야지 감기를 잘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는 슈퍼로엠 이만장의 주식 믿는 처리 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부산 오후 2시부터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랜만에 부산일보 쪽으로 가네요. 그래 하여튼 뭐 이제 시장 3개월 동안 지나는 게 시장의 특징이 뭐였나를 기초로 올 하반기 연말까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4월 9일입니다. 수원을 갑니다. 수원 상공회에서 장안구에 있는 수원 상공회에서 지하 1층 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오후 2시부터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LG전자 요즘 질문들 은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좀 조정하는 구간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80%. 죄송한데 이분은 이게 기다리면서 조정받으면서 조금씩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80%를 놓고 있으면 이분은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에 있어서. 그래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매도하려고 그래도 매도 못 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가격에서 30%만 매도하세요. 그리고 50%는 좋아요. 들고 가시고 30%만 매도해서 현금화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죄송한데 이분은 어떤 전략도 하나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다음 종목. SKDN입니다. SKDND 신규 상장 패턴에서 지금 좋은 패턴이었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여기서 워낙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돼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좋은 패턴으로 계속 가려면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치고 나가면서 빠지죠. 지금 이 SKDND 갖고 계신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가격 5만 원대 있잖아요. 5만 원 초반대 이 가격 깨면서 내려가면 나쁜 패턴으로 바뀝니다. 회사 좋고 나쁘가 떠나서요. 그 신규 상장과 패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래서 6만 5천 원대 뚫어준다.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607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십시오. 다음 종목.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죠.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다시 바로 이런 식이에요. 신규 상장 패턴에서 일단은 맨 처음에 횡보하고 있다가 그래도 신규 상장한 가격 안 깨잖아요. 보세요. 종가 안 깨죠? 그러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봤다가 워낙 안 좋은 애는 힘이 없는 애는 여기서 밀려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다가 올리죠. 얘는 아직 힘이 있는 애야. 일단은 지금 아직은 더 지켜보셔야 돼요. 7,100원 20%인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십시오. 다음 종목.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죠. 10%.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 구간 가지고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손절 가격만 1,200원인데요.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손절 가격은 이거 종가로 1,100원 깨지면 손절하죠. 왜냐면 남선 알미늄은 솔직히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진폭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그 정도의 진폭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1,100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미넨지 이번 주에 약간 했는데 미넨지엔 저는 뭐 생각 바뀐 거 없어요. 저도 뭐 강 대표하고 생각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박스권 매매 기다리고 있다가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밀리지도 않고 딱 이러죠. 얘는 여기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가 한번 딱 3월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밀리면서 70% 1,155. 저는 글쎄요. 전 70% 도저히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간이 작아서 이 정도의 모습 이런 거 글쎄요. 전 이거 메꾼다고 보거든요. 이거 하락으로 메꿀 거라고 봐서 저라면 지금이라도 전 다 팝니다. 다음 종목. NTPA입니다. NTPA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조심하자 하는 게 이런 거야. 뭐냐? 한번 쭉 하고 올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때요? 그 다음 싹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3,000원. 이거 올라가는 거 아마 여기 어디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되는 애들은요. 이렇게 급등 좀 올리죠. 그 다음에 여기 돌릴 때 있죠. 3개월 이내에 돌릴 때 이걸 뚫고 내요. 근데 그때 다시 밀리죠. 잘하는 사람은 그때 다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매매하는 사람 중에. 근데 그때 들고 가셨다 그러면 아직 매매 그렇게 잘하시는 스타일 아니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매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매매 아직 실력이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그걸 못 채셨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라면 전 이거 뭐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겠어요.
예, 10%밖에 안 돼서 다행인데 다음 종목. 예,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 요번 주에 진짜 나가더라고요. 쭉쭉 나가더라고요. 힘 좋다 저도 보고 있는데 50% 5,000원인데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싸게 사신 가격은 아니에요. 매수가가 여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렇게 싸게 산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이 가격 근처에서 여기서 주춤하면은 갖고 계신 거 절반 줄이고 예, 절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50%.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원대다. 뭐 이러면야 뭐 얘가 흔들려도 더 버텨도 되는데 5,000원이면은 이분은 그렇게까지 싸게 사신 건 아니거든요. 현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한 절반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종목. 네, SPG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 10% 5,700원이에요. SPG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오려고 시도를 몇 번 한 게 보이시죠? 예, 올라오려고 시도를 한 게 몇 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쭉 한번 치고 더 나와야 되는데 못 치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손절 라인을 드릴게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5,100원입니다. 5,150원 종가로 5,15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아마 저항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00원 후반대에는 아마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다음 종목. 예, EM택입니다. EM택 같은 경우에 현재 예 완전 계단식이죠. 여기서 치고 나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올리고 나서 그 다음 계단식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으면서 시간 끌면서 에너지 모은 건 좋아요. 이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누구든지 다 보거든요. 왜? 9,500원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500원 깨진다. 그럼 어떤 생각 같겠어요? 아, 이 저항이 이제 매물이 쏟아지겠네? 그리고 먼저 파는 놈이 장땡이다. 이러고 서로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은 심리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9,500원을 종가 라인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13,000원 근방에선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예, 한 종목 더 있나요? 예, 넥스트 칩입니다. 예, 넥스트 칩인데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다시 고점 예, 돌파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점 정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00원 50%인데 글쎄요. 아직은 조금 더 보시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정 약간 받고 못 간다. 조정이 약간 받고 오히려 밀린다 그러면은 잽싸게 매도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조정 받고 치고 나간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갈 가능성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치고 나가더라도 계속 전량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5% 10%씩 계속 줄이면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게 좋지 전량 다 갖고 있다가 이런 경우에 한 방에 요즘은 흔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그런 거에 대비하셔서 올라가시면은 이런 경우에 물량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지금 정신없이 사람들 많이 다녀요. 야 여러분들 반팔 입고 마도 있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벚꽃 구경, 꽃 구경들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많은 시청 미리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전화 많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